법과 쩐이 만나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지켜드리는 시간, 살면서 꼭 필요한 생활 속 법률 이야기를 알기 쉽게 편하게 재미있게 쏙쏙 전달해 드립니다. OBS 법 쩐. 자, 매주 월요일에 만나는 OBS 법 쩐 시간, 오늘도 늘 자리를 지켜주시는 법조계의 찐 드래곤 먼저 소개합니다. 이진용 변호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오늘 새롭게 여러분과 함께 인사 나누실 분도 소개합니다. 앞으로 법조인의 진정한 품격은 내가 보여주마 라는 각오로 함께 하실 법조계의 킹스맨 윤광기 변호사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좀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환영의 박수. 오늘 OBS 법전 시간 처음 자리하신 윤광기 변호사께 본인 소개하실 시간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백 대표 변호사 윤광기입니다. 네. 앞으로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들을 바탕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겪으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네. 겪으실 여러 가지 법률 문제를 해결하는데 네. 작은 도움이나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자, OBS 법전 오늘도 두 변호사께서 각자의 사건들을 좀 풀어주실 텐데 어떤 이야기 풀어주실지 잠깐 소개부터 듣겠습니다. 먼저 이진용 변호사님. 예, 좀 뭐 곧 추석이죠. 그래가지고 혹시나 좀 음주운전 또 하시고 할까 걱정돼가지고요. 음주운전 하지 마시라는 내용으로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음주운전 하지 마십시오. 사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법률적 이야기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풀어주신다고 하셨고요. 자, 오늘 첫 번째 사건부터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배님이 먼저 하셔야죠. 이진용 변호사님. 예. 그러니까 그 추석에 오랜만에 좀 가족들이나 친척들이 만나면 이제 반갑다고, 아니면 또 이제 뭐 반대로 추석인데 나만 근무해서 울적하다고 하면서 좀 명절만 되면 좀 이런저런 이유로 술 한잔 하시는 좀 분들이 생기죠. 뭐 술은 상관없는데 이제 음주운전은 절대 금물이고요. 하시면 안 되고. 네. 그 음주운전 위험성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계속해서 이제 음주운전 사고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죠. 맞아요. 최근에도 계속 발생하고 예,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며칠 전에도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좀 무면허로 이제 벤틀리 차량, 이제 비싼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낸 30대가 경찰에 체포됐는데 음주 측정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거부를 했죠. 거부해가지고 영장이 청구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이지만 올 봄에는 이제 대전에서 이제 음주운전으로 이제 중앙선 넘어가지고 이제 지나가던 배 모양을 치어가지고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고, 또 작년 12월에도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이제 한 학교 앞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초등학생을 치어가지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도 있었죠. 이게 맞습니다. 대표적인 사건들이고, 뭐 그 사건에서 이제 아마 그 이제 1심에서 1년이 선고됐던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튼 이제 그런 사고들이 계속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은 음주운전이라는 게 어떤 규정을 가지고 이제 어떤 게 음주운전인지, 그리고 또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이런 이야기도 좀 자세히 나눠볼 텐데, 일단은 술을 좀 잘 드시는 분들의 특징은 나는 이 정도 마셔서 안 취해, 이 정도 가지고 음주운전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우리 법에서 음주운전은 어떻게 규정이 됩니까? 예, 뭐 도로교통법에 이제 일단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운전이 금지되는 그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그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면 일단 해당이 되거든요. 그게 이게 어느 정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0.03이라고 하면 사실 소주 한 잔에서 한 2잔 정도로도 측정이 될 수 있는 수치고요. 2잔에서 3잔 마시면 한 0.05, 그다음 6잔에서 7잔, 그러면 한 병 정도가 될 텐데요. 그럼 이제 0.05에서 0.10 정도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보셔야 되니까 뭐 나는 평소에 술 잘 마시니까 뭐 이 정도는 상관없어 하시는 분들도 드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드시고 운전하시면 안 되죠. 각각의 그 알코올 분해 능력이 다 다르잖아요. 속도도 다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주 한두 잔이면 0.03이라는 게 나온다. 나는 취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뭐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럼 음주운전 적발이 됐어요.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예, 그 도로교통법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기준 0.03부터 0.08까지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를 하고 있고요. 0.08에서 0.2 사이에는 징역 1년에서 2년 또는 뭐 벌금에서 500, 1000 정도 나옵니다. 만약에 0.2가 넘어서 이제 만취 상태가 되면 이제 징역 2년에서 5년까지, 그리고 이제 벌금은 1천에서 2천만 원 정도까지 됩니다. 근데 만약 여기에다가 벌금 이상의 음주 전과가 10년 이내에 한 번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상습범이다. 그렇죠. 그럼 조금 더 가중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전과가 있다 그러면 0.03에서 0.2 사이에는
징역이 이제 1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고요. 이제 0.2가 넘어가면 징역이 최대 6년까지로 이제 가중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단순히 적발되는 게 아니라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또 어떤 처벌을 받는지도 궁금한데 왜 인사사고 발생했을 때 예. 받을 수 있는 형량이 여러 번 개정이 되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음주운전 교통사고 때문에 이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면 더 가중이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윤창호법이라고 이제 그게 적용이 됩니다. 이제 네. 윤창호법은 사실 이제 특가법, 그러니까 정식 명칭은 특가법 이제 5조의 11 이제에서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음주운전으로 해가지고 인사사고를 내면 다친 경우, 그러니까 치상의 경우에는 1년부터 15년까지의 징역 또는 이제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요. 만약에 사람이 사망했다라고 하면은 최대 무기징역 아니면 최저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앞서 여러 가지 양형 기준에 대해서 이신용 변호사가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뭐 법으로 보면 기준들은 굉장히 다양한데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현실에서는 그렇게 큰 벌을 받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어때요? 예, 그러니까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사망하면 대체로 지금 한 7년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사람이 사망을 예, 했을 때. 그러니까 그게 좀 왜 그러냐, 그러니까 8년은 안 넘죠.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라고 보면, 그러니까 이제 일단 그 음주운전 자체로는 이제 최대 5년 징역까지 가능하고 네. 뭐 10년 이내 음주 전과가 있으면 이제 1년 늘어서 6년까지 가능하고 또 이제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죽으면 이제 뭐 최대 무기징역도 가능하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법률은 그렇게 정하고 있는데 실제 법원에서 형을 좀 선고할 때 보면 좀 법률도 참고하지만 좀 대법원의 양형 기준을 이제 주로 따르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대법원이 정한 양형 기준을 한번 보면 뭐 일반 교통사고에서 뭐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좀 세게 받아도 뭐 징역 2년까지, 사람이 죽으면 한 징역 3년까지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험운전, 그러니까 이제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좀 세게 받아도 사람이 다치면 뭐 징역 5년까지, 죽으면 징역 8년까지 정도로 이렇게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양형 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결국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해도 징역 8년이 이제 최대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양형 범위가 어떤 좀 이제 형량의 제한을 가하고 이제 판사들 입장에서도 양형 기준을 넘지를 못한다 보니까 결국 이제 최대 7년에서 한 8년 정도까지 이제 그거를 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윤창호법 이후에 강해졌다라고 보는데 양형 기준은 달라지지 않은 건가요? 뭐 그거는 예, 양형 기준이랑 조금 그러니까 법률하고는 조금 다르게 돼 있습니다. 예. 저희가 항상 OBS 법전 시간에 제가 늘 이렇게 피를 토하며 얘기하는 게 왜 우리 국민들의 정서와 법이 내리는 처벌은 반대로 가는 경우가 많은가?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우리는 항상 얘기하는 게 솜방망이 처벌하면 안 된다, 엄중하게 처벌해야 된다, 이건 정말 강하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동의를 얻었고 모두의 공감을 얻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 대다수의 공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법도 개정하고 이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최대로 해봐야 뭐 8년 이 정도까지밖에 안 되는가? 윤광기 변호사님은 어떠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음주운전은 고의범인 경우가 적어요. 과실범인 부분이기 때문에 고의범의 경우에는 강하게 처벌할 수 있지만 과실범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좀 감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그 양형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판사들이 재판을 할 때 양형 기준에 벗어나는 판단을 하려면은 판결문에 왜 벗어나는지, 가중 처벌을 왜 해야 되는지, 아니면 감형을 해서 처벌한다면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자세히 특별히 설시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판사들이 그러한 판결문을 쓰려고 하질 않아요. 그냥 안전하게 양형 기준 내에서 그 기준을 정해서 선고를 하려는 그 유인이 생기는 거죠. 예. 그런 점이 많이 작용을 합니다. 예. 일단 두 번째는 뭐 이제 일단 법 쪽에서 있는 일이니까 제쳐두더라도 고의범이냐 과실범이냐의 문제를 두고는 저는 동의하기가 좀 힘든 게 그러니까 음주운전 자체는 고의범인데 네. 이제 인사사고가 났을 때 네. 이제 처벌 기준이 높아지는 거에 대해서 이제 교통사고는 다 고의범이 아니라 과실범이에요. 그렇죠. 사람이 예, 일부러 예. 치진 않았으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과실이다. 치상이나 그러니까 사망 사고가 있었을 때 법정형 처벌형이 높아지는데 그거는 다 과실범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럼 예. 법이 개정이 된 의미가 없잖아요. 윤창호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그래놓고 법이 개정은 됐지만 어쨌든 과실범이니까 이거는 더 이상 형량을 주기 어렵다. 이렇게 되면 그냥 빚 좋은 개살구.
과거보다는 그래도 기준이 많이 높아진 거죠. 근데 이제 적용을 할 때 심리적인 저항선이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 정도로 처벌했는데 갑작스럽게 그걸 높이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예. 좀 차근차근이라도 조금씩 높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계속 윤광기 변호사님께 예. 이게 그렇잖아요 막 이랬더니 옆에서 이진용 변호사가 오늘은 내가 타깃이 아니구나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예. 두고 보세요. 네. 자, 그러면 음주운전 근절하기 위해서 윤창호법이라는 것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는 그 법이 딱 탄생하면서 이제 음주운전 사고들 좀 줄어들겠다 했거든요. 기대감이 좀 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이유는 뭘까요, 이진용 변호사님? 글쎄요, 뭔가 사실 그러니까 계속 이제 주디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이제 좀 처벌이 이제 일반인들이 보기에 좀 관대하다는 점, 예,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뭐 개인적으로 보면은 뭐 일부 사람들이 아직도 좀 이제 경각심을 좀 가지지 못한 좀 어떤 인식의 부재, 뭐 그런 데도 원인이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래서 양형위원회의 입장은 달라진 게 없을까요? 어때요? 그러니까 최근에 하나 얘기 나온 건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좀 이제 새로운 양형 기준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뭐 다 바꾼 건 아니고, 그러니까 스쿨존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제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에는 이제 어린이입니다.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에는 뭐 최대 10년 6개월까지. 그다음 혹시나 이제 어린이가 숨지게 될 경우에는 최대 15년형까지도 이제 선고를 할 수 있다. 양형 기준이니까 실제로 내려지겠네요, 이거는. 뭐 만약에 이제 그런 사고가 나면 안 되죠. 안 나면 되지만 안 이제 되지만. 난다면 이제 그렇게 하겠다고 이제 형량을 상향하겠다라고 이제 좀 약간 이제 바꾸는 것 같고요. 이제 이 기준이 이제 7월 공소제기건부터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뭐 이제 일단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거나 이제 주디님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음주운전으로 이제 사망 사고를 내면 지금 현재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윤창호법에 의해서 네. 이제 그렇게 정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양형 기준을 높이더라도 아직은 법률에 비해서 좀 낮은 게 아니냐, 좀 이런 지적들은 좀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예. 최근의 사건을 말씀해 주시면서 음주 측정을 거부해서 그분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됐다 그랬더라 아까? 음주 측정으로 이제 영장 청구됐다고 영장 했죠, 아까. 청구. 예. 예. 거부하면 영장이 청구되는 거예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거부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영장 청구 이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이제 뭐 이제 수사기관에서 사안을 보겠죠. 사안을 봐서 이 사람은 이제 영장을 청구하겠다 싶으면 이제 하는 거고요. 100%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 예. 음주 측정 거부하는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상황이. 측정 거부하면 이게 이제 징역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제 500만 원 이상 이제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음주 측정 거부가 조금 약간 만취 상태 음주운전보다 형량이 낮다. 이제 그래가지고 좀 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좀 이런 비판들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으로 만취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거든요. 근데 측정 거부를 하면 이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기 때문에 약간 낮아요. 그래가지고 측정 거부를 하는 게 측정하는 것보다 조금 이익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이것도 좀 문제네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막기 위해 가지고 좀 측정 거부의 경우에는 그 이제 처벌 수위를 그 0.2 이상, 그러니까 만취 상태의 음주운전하고 이제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하자. 그래야 이제 뭐 이제 편법을 못 쓸 테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내용으로 강화하자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는 돼 있는데 아직 좀 뭐 국회는 통과하지는 못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러면 일단 피해자에 대한 보상 문제도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예, 뭐 보상은 일단 이제 음주운전자가 이제 보험 가입이 돼 있으면 이제 그걸 통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고요. 이제 보험사가 이제 음주운전 피해자한테 보상을 하겠죠. 그럼 이제 그 음주운전자는 이제 피해자한테 지급된 보험금을 전액 이제 보험사한테 이제 부담을 해야 됩니다. 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서 마약이라든지 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이제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한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이제 사고 부담금으로 내도록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그 금액 보험금으로 이제 피해 보상이 부족하면
이제 가해자를 상대로 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음주운전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한종혜님, 음주운전 하면 안 된다고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음주를 하고 운전해서 사고를 낸 건데 왜 고의가 아닐까요? 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 주셨고요. 형량이 너무 작아요. 라는 얘기 많은 분들 주고 계시고요. 유혜영님, 음주운전 3번이면 차량 압수가 아니라 음주운전 한 번만 해도 평생 운전면허증 취득 불가. 이렇게 좀 강하게 하면 음주운전들 안 하지 않을까요? 라는 말씀도 주셨고, 정석현님은 음주운전 후에 자진 신고한 경우도 있습니다. 뭐 이런 말씀 주셨는데 이렇게 하면은 조금 뭐랄까요, 처벌을 조금 약하게 받게 되나요? 어때요? 자수한 거랑 똑같은지? 그러니까 그렇진 않아요? 음주운전 하면 재판 받을 때 사실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렵고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좀 양형 참작 사유들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음주운전 안 하겠다는 다짐으로 제 차를 팔았습니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법원에서 자진 신고니까 예, 뭔가 예. 양형 사유가 감형 사유가 좀 되겠네요. 예.